네, 안녕하세요. 유근택입니다. 오늘은 제 작업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 작업실에 대한 변화가 사실상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에 따라서 작품이 어떻게 변했는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중요한 그 맥락에 있는 작업실을 기준으로 해서 작품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뭐랄까 소통의 한 방식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집해 봤습니다. 이건 이제 에, 대학교 4학년 때 그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는데 뭐 유일하게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4학년 때는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뭐 사군자도 치고 또 보시면 뭐 이런 작업이죠. 공모전을 내기 위해서 뭔가가 좀 상을 타고 싶은 생각에 막 뭔가 그 당시에 유행하는 방식을 차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건 이제 4학년 때 공모전에서 뭐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폭되면서 굉장히 어떤 그 강한 필선의 회화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막 나중에는 더 격렬하게 아주 필이 굉장히 거창해지고 거칠어졌죠. 또 이것도 이제 4학년의 마지막 작품이죠. 졸업하기 직전까지 한 2월 한 중순까지 작업을 하면서 이 큰 대작을 완성을 하고 짐을 옮겼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 공간, 제가 있는 장소, 그 장소를 최대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에 와도 저의 태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작업이었죠. 그 4학년 때 완성한 작업이. 산수화를 아주 극단적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4학년 때. 그래서 4학년 때 이 작업을 끝으로 사실상 산수화는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학년 마치고 방위 복무, 군 복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산을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 방위 복무 기간 동안이지만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건 이제 저희 집 지하실, 보일러실인데 개조해서 작업을 했던 공간입니다. 사실상 여기가 굉장히 공간은 좋은데 석탄 보일러였는데 이렇게 검은 연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시간이 지나면 벽에 까맣게 이렇게 묻고 그런데 아마 공기는 상당히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도 공간이 워낙 이렇게 이 층고도 높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던 장소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이런 작업이 이제 이런 작업,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그린 드로잉입니다. 이런 작업이라든가 주로 어떤 산수화라든가 그런 주제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어떤 저와 관련된 그리고 조금 더 인간에 대한 스토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대학 때도 어떤 인간의 어떤 정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복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하고 많은 대화를 하게 돼요. 주로 집에 계시고 또 저도 이제 시간 되면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하고 많이 마주치고 사실상 유년기를 할머니하고 보냈기 때문에 좀 각별했습니다.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화라기보다도 주로 듣는 거였죠. 근데 할머니 말씀을 듣는 게 전 그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역사를 그 짊어지고 가고 있는 또 와 있는 어떤 그런 한 인간을 마주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한테는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할머니하고의 이런 대화가 그걸 통해서 또 어떤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거의 할머니하고 어떤 방에서 어떤 거의 돌아가시기 거의 하루 전날 까지 드로잉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런 할머니와의 대화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소가 나중에 굉장히 큰 대작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거 이제 첫 번째 개인전 준비하고 있을 동안에 집에 있는 지하실에서부터 결국 벗어납니다. 이게 방위 복무 기간이 끝나고 제가 좀 모은 돈도 있고 또 어머님한테 조금 빌려서 이제 근처에 이제 우사 작업실을 빌리게 됩니다. 여기 우사 작업실인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혹은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종이를 버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거의 다 태워버렸습니다. 거의 작품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기 작업실을 구할 때도 사실상 빈 장소였지만 소똥을 다 청소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작업실로 썼던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업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줬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리얼리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진정성에 대한 문제, 또 그림의 에너지에 대한 문제, 그게 어떻게 나한테 가능한가. 수많은 종이를 망치고 버리고 했지만 그런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공간이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공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사 작업실을 떠나서 구이동 지하 작업실로 들어갑니다. 또 싸니까 이제 지하 작업실인데 공간은 굉장히 큰데 공간은 무리가 없는데 막 물도 새고 굉장히 조건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지하실이었죠. 그 당시에 제가 작업했던, 그러니까 첫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배접하고 막 이게 개인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찍은 사진이죠. 그런 사진이고 사실상 여기에서 대단히 많은 작업들을 했죠. 여기서 이제 결국 이런 어떤 그 40m에 가까운 작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이죠. 이게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m 가까운 작업인데, 그러니까 할머니하고의 어떤 대화가 이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제 때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전쟁도 경험하고 또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시간의 속도에 의해서 사건이 만들어지고 또 재생산되고 어떤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토카타 질주라는 개념으로 제작된 작업이죠. 지금 여기 있는 작업도 사실은 이 복무 기간 동안 이게 방위를 자대 배치를 받으려면 훈련소를 들어가요. 그 훈련소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사실은 훈련소를 가려면 이제 모든 뭐 사제 도구들은 다 놓고 이제 군대에서 준 도구들만 가지고 쓰는데 이 노트도 사실상 군 복무 그 군대에서 지급한 노트예요. 이 볼펜도 그렇고. 근데 이 새벽에 불침번을 쓰면은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졸립고. 근데 어느 날 이 병영 같이 잠자고 있는 이 전우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이 그 젊음의 그 어두움, 젊음의 불안, 그런 게 굉장히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어두운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그 불침번 쓰는 게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상대적으로. 너무 흥미로웠던 경험이죠. 근데 결국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런 작업으로 재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잠이라든가 어떤 무의식 속의 어떤 그런 그런 개념으로 이제 첫 번째 개인전에 나왔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포함하고 있는 조건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의 그림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형국이 옛날부터 지속돼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업실을 이제 성남으로 옮겨요. 성남으로 이제 4층 건물로 옮기는데 그때부터는 작업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역사라는 차원에서 좀 더 저의 주변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론, 모필 소묘라고 하는 이 방법론을 끌어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밖으로 나가서 사생하는 거죠. 사생이라는 게 그냥 산수화를 그리기 위한 사생이 아니고 어떤 대상하고 대화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사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 당시에 처음 제가 고안했던, 그래서 아마 할머니를 직접 그 옆에서 드로잉하게 된 것도 이런 계기점이 있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업들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서 상수동 작업실로 옮기면서 작업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요. 이를테면 내가 모필 소묘했던 작업들을 조형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제가 출품했던 이런 작업을 출품했었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저의 주변을 그린 것인데 하나의 어떤
하루라고 하는 타이틀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대학원 졸업하기 전이죠. 이 당시에도 거의 뭐 동굴처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상수동 작업실입니다. 상수동. 어떤 종이의 어떤 한지의 부분들을 어떻게 조형화시킬 수 없을까를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종이 물성이 가지고 있는 그 환원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진행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뭐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대학원 기간 동안 진행을 해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의 소장이 된 작품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그린 작업들은 조금 더 뭐랄까 동양화가 전통이라든가 막 굉장히 무거운 개념적인 세계로부터 땅 밑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저의 욕구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개인적 서사의 중요성 또 개인적 서사의 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작업했던 작업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 작업실을 이제 일산으로 옮깁니다. 이제 첫째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일산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어머님, 그 장모님 계신 쪽으로 이제 아기를 보아주시는 또 이제 장모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 작업실부터 해서 제 아내 작업실, 저희 집까지 다 합쳐가지고 아예 아파트를 약간 큰 평수로 해서 아파트로 옮겼죠. 이건 그 당시에 작업했던 작업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 집이 이런 1층이었거든요. 근데 1층인데 요 반대편은 아주 시꺼먼 그냥 완전히 그냥 거실이 완전히 먹밭이었어요. 먹밭. 그냥 먹으로 다 막 난도질을 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창문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식사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창문이었죠. 이 장소에서 이제 사실상 또 다른 방을 들어가면 이런 판화하는 공간이 있어. 또 그 창문으로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게 돼요. 직접 이거 이제 제가 앞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비디오 장면입니다. 그래서 직접 창문을 바라보고 어떤 이 드로잉을 해 나가다 보다가 나중엔 이제 이런 작업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이 작업을 통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어떤 이 나의 시선을 이 인간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됐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창밖을 나선 풍경 시리즈인데. 그래서 이런 작업이 있었고 또 그 아파트 시절에 그린 작업 중에 또 이런 저기 지하철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제 하재마을 그 레지던시에 들어가게 됐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일산에서 파주까지 이제 출퇴근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뒤에 있는 장소가 제가 쓰던 작업실이었습니다. 작업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게 돼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앞산 풍경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이런 이제 앞산 풍경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발전한다든가 또 이것도 거기 작업실의 안쪽인데 뭐 이런 그 앞산에 어떤 숲을 산책하면서 어떤 드로잉과 작업을 진행한다든가 또 이런 어떤 이런 한지 작업과 불과 그런 작업들 그리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이제 거기서 작업을 했던 것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양 미학에 있어서의 어떤 정서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이 종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가능한가를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시기가 바로 저 하재마을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작업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이 굉장히 어떤 영화와 어떤 회화의 어떤 중간 지점 같은 연작으로 완성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재마을에서의 자화상 그리고 있는 장면, 뭐 이런 장면이죠. 굉장히 큰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죠. 이런 작업. 어떤 거의 저하고의 어떤 싸움, 어떤 투쟁, 그런 부분들이 어떤 동양화의 어떤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얼마나 가능한가를 아주 치열하게 투쟁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화재마을에서 완성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장을 성북동으로 옮깁니다. 성북동으로 옮기면서 이제 저의 아파트 생활이 조금 더 다른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은 성북동, 그 홍제동의 아파트 주변 풍경을 이렇게 바로 앞에 보이는 창문을 그린다든가. 이건 이제 홍제동의 한 베란다에서는 이런 목판 작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신문의 연재를 이제 목판으로 했었는데
여기를 하나의 목판하는 방으로 꾸몄던 장소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 목판을 파서 신문사에다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북동 작업실이고요. 뭐 이런 거 이제 사생하고 있는 작업. 이것도 성북동 작업실로 옮기면서 했던 작업. 그러니까 아파트가 옮기고 제 생활이 바뀌면서 이제 점점 더 색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계를 조금 더 정서적인 울림 혹은 어떤 기괴한 어떤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탐구했던 시기였고, 이건 이제 학교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연구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어요. 이를테면 뭐 이런 작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큰 대작도 한다든가, 막 이런 큰 작업들이 다 학교 연구실에서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물론 이제 작업실에서도 이런 큰 작업을 했지만, 근데 결국 어떤 이런 큰 작업들이 사비나 미술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대작, 한 500호 가까이 되는, 500호 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을 학교 연구실, 작업실, 뭐 집 할 것 없이 이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면은 모든 곳에서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거는 아마 성북동 작업실에서 작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이것도 성북동 작업실에 이제 일본의 그 미네무라 관장님하고 이제 이 고바야시 상이, 그러니까 일본 그 도쿄에 있는 그 타마미술관에서 이제 개인전, 거의 회고전, 굉장히 큰 회고전이 있었는데 그 전시 논의차 이제 한국에 들르셨는데 그때의 작업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 공간을 떠났죠. 지금 다른 공간, 물론 성북동이긴 한데 이제 그 성북동의 작업실입니다. 추억의 성북동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성북동에서 작업실이긴 하지만 이건 미국입니다. 제가 연구년으로 미국으로 1년 동안 가 있으면서 이제 미국 지하 작업실에서 했던 작업 공간이고요. 이 작업들이 이제 이런 식의 작업,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1년 동안 지낸 어떤 경험을 이런 식의 작업으로 나타난 거죠. 나타난 거고, 또 이런 식의 작업으로 나타나고, 이런 식의 작업, 뭐 세계의 파도 작업으로 나타난다든가. 또 이런 작업도 다 미국에서 작업한 것. 그러니까 색채가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장소성이 더해지면서 어떤 색채가 굉장히 강렬해지고 또 더 대상과 싸우는 대립하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다녀와서 이제 다시 성북동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OCI 미술관을 에서 전시 준비를 하면서 했던 작업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OCI 미술관 2014년도에 전시 작업을 하면서 이게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아파트가 바뀝니다. 홍제동에서 거기 이제 그 강남의 반포 쪽으로 아파트가 바뀌면서 아파트의 풍경이 바뀌었죠. 바뀌고 아파트 앞에 있는 앞산 시리즈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앞에서 보이는 이 풍경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을 열고 나오면 부딪히는 산이었어요. 이 산을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죠. 바로 앞산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성북동에서 이제 경신고 건너편으로 작업실을 다시 옮깁니다. 옮겨서 이제 새로운 작업실에서 옮기면서 이제 2016년도 갤러리 현대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장면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종이 마띠에르 작업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실험하게 됐고, 또 아파트 그 제 작업실 주변에 이제 성곽길을 산책하면서 드로잉했던 이런 것들이 다 현대 갤러리 전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 갤러리 전시 준비하느라고 찍었던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이 종이의 마티에르 효과에 집중적으로 작업했던 그런 작업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레지던스 노르망디로 갔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상 코로나가 한국은 굉장히 심했는데 이 유럽은 별로 심하지가 않았어요. 한 30명 정도 이제 이태리에서 나왔고 프랑스에도 몇십 명 정도 안 되는 사람이 나올 때여서
사실 망설였지만 일단은 이제 포기했다가 다시 그냥 가기로 했어요. 노르망디를 갔는데 노르망디 약간 여행을 하고 노르망디에 도착하는 순간 코로나가 완전히 전 세계를 집어삼켰죠.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삼키고 나서 이제 여기에 레지던스 아파트에 도착할 당시에는 이미 프랑스도 전역이 한 하루 확진자가 막 5천 명 나오고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완전 그 총 비상사태에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망자가 막 속출할 때. 그래서 딱 그 안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게 창문 밖으로 이렇게 무덤이 보여요. 이게 공동묘지가 보이는 창문이 있는 아파트 방을 이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맨날 시작했던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이 작업 공간은 또 따로 있는데 이건 거주 공간이고.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이런 유화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런 장소에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죠. 이렇게 촛불을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과 또 그 불안한 시기에 또 앞에 이 무덤들을 향해서도 있고 또 나를 향해서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어떤 이런 촛불을 켜놓음으로 인해서 뭔가가 정화하는 느낌도 있고 또 저한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 촛불을 그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초창기에 그렸는데 거기 그 레지던시 작업실에서 항상 걸어놓고 이거 왠지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위로를 줬던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파리에서도 한 3시간을 가야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게 한 6시, 7시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초현실적인 공간에서 작업을 했던 거죠. 이것도 이제 레지던스 공간인데 정말 불안하게 시작하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데도 안 가고 단지 그 앞에 있는 시내가 산책 정도 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도 작업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든가. 이게 햇빛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이 모자를 안 쓰면 너무 눈이 부셨던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제 거의 끝나기 전에는 막 이런 작업 또 이런 작업 또 이런 작업 이런 식의 작업으로 완성을 했죠. 이게 한 달이 한 달이 조금 못 되든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20일 몇 주 전에 왔거든. 너무 코로나가 위험하고 또 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끊어질 것 같아서 이 비행기를 부랴부랴 급하게 있던 거 취소하고 부랴부랴 나와야 됐던 상황이었죠. 완전히 프랑스는 이미 그냥 완전히 코로나가 점령이 돼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 전쟁처럼 똑같이 통제를 당해야 됐고 이동할 수가 없었고 그럴 때인데 이제 정말 불안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거기 매니저의 딸이에요. 딸을 이제 뒤에 있는 그 그림이 바로 그 딸을 그린 거여서 너무 그 매니저가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불안한 나머지 이제 왜냐면 매니저가 나를 케어하지 않으면 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니저한테 전날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조그만 그림 하나를 이렇게 자기 딸을 그려줘요. 그 뭐랄까 딸을 그려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그다음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있던 그림들을 다 여기에 똘똘 말아서 집어넣고 이게 떠나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떠나게 됐는데 결국 이제 매니저가 이제 데려다줘서 기차역까지 돌아왔는데 뭐 사연이 너무 많은데 사실상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 전철역이에요. 기차역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차도 없고 정말 초현실적인 공간이었죠. 결국 그런 체험이 이제 이번에 사비나 미술관에서 시간의 피부라는 전람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거기서 그렸던 신문지가 하나의 어떤 이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어떤 타임이라고 하는 소스로 전시를 한다든가 또 이런 어떤 뭐랄까 그 어쩔 수 없는 난제들 또 혹은 끝없는 내일 뭐 그런 식의 작업으로 뭐 아주 긴 기다림인가요? 그런 타이틀로
작업을 완성해서 뭔가 어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시간성, 그걸 표현해내는 전시로 그 당시에 전시를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당시에 전시했던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빨리 봐서 좀 죄송한데, 사실상 지금 이제 이인성 미술상 수상전이 이제 대구에서 전시를 하는데, 그때 전시는 아마 지금하고 좀 결이 다를 겁니다. 다르고, 뭔가 조금 더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전시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봐왔듯이, 그러니까 제 작업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의 작업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나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또 작가로서 나의 주변의 공간과 시간들이 어떻게 나의 작업으로 끌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한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집해 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